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자한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화장품 계면 활성제. 네. 뭔가 들어는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네.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는 보셨을 맞아요. 텐데 사실은 오늘 주제가 그렇게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아니면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해요. 계면 활성제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아마 계면 활성제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물하고 기름 섞이지 않죠. 안 섞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물하고 기름 같이 이제 서로 성질이 달라서 섞이지 않는 물질이 있을 때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 계면활성제를 넣어주면은 계면활성제가 이 경계면의 성질을 바꿔서 이제 물과 기름 같은 것도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물질이 계면활성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하고 기름 섞이지 않는데 막 흔들면 조금 섞이죠. 그랬다가 살짝씩. 살짝씩. 그랬다가 다시 흔드는 걸 멈추면 층이 그대로 분리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때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게 되면은 물과 기름이 층이 분리가 되지 않고 안정화가 돼서 잘 있게 되죠. 근데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계면활성제의 특징이 이렇게 분자 내에서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물질이 성질이 달라도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화장품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 계면활성제가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건 일단 물하고 이제 기름이 있으면 거기에서 안정화가 돼서 잘 분산이 되든지 뭐 가용화가 되든지 이렇게 이제 형태를 안정화시켜서 이제 제형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계면활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화장품에는 사용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생활용품에서도 사용이 되나요? 네, 화장품에만 사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계면활성제가 보통 기능이 물과 기름과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섞이게 해주고 또 이제 난용성 물질도 잘 녹을 수 있게 해주고 세정력도 있는 이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의약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품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쉬운 예가 우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유요? 네,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 우유는 물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단백질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지방산 같은 것도 있고 다 같이 있는 물질인데 이 우유 안에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우유가 이렇게 잘 안정화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식품에서도 일단은 활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화생방이니까 이 화장품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이 화장품에서는 계면활성제가 왜 활용이 되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이제 계면활성제 역할을 보면 유화제나 뭐 가용화제, 세정제, 소포제, 분산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죠. 뭘까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유화제는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섞이도록 하는 역할. 인 거고요. 가용화제는 물의 소량의 이제 기름 같은 것들이 좀 섞이도록 하는 역할. 뭐 세정제는 다 아시겠지만 오염 물질을 이제 제거해서 세정해주는 역할. 뭐 분산제는 물 또는 기름 같은 이런 입자에서 입자가 미세한 입자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근데 이런 역할들을 계면활성제가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렌징 크림을 예로 들어보면요. 클렌징 크림도 이제 물에 지방산 같은 기름하고 그다음에 이 계면활성제가 섞여 있어서 안정화가 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클렌징 크림 내에 물하고 기름이 함께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이제 세안 같은 걸 클렌징 크림으로 했을 때는 피부에 묻어 있는 뭐 수용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지용성 물질을 같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계면활성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면활성제도 종류가 있어서 그 적절한 곳에 따로따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종류가 한 가지인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면활성제는 이러한 많은 성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계면활성제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그렇죠. 기와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 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 친수성의 특징에 따라 계면활성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뭐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계면활성제 각각의 특성에 네. 따라 화장품에서는 좀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뭐 세정력하고 기포력이 우수해서 세안용 네. 비누나 샴푸 같은 데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뭐 세정력, 유화력, 뭐 가용화 능력은 다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모발에 흡착해서 좀 유연하게 하거나 방지하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네네.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헤어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데 주로 많이 쓰이고 양쪽성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는 네. 피부에 자극이 또 적고 여러 가지 세정력, 뭐 살균력, 뭐 기포력, 유연 효과, 정전기 방지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 중에 피부에 자극이 가장 작아서 주로 이제 아기들을 씻는 아기용 샴푸라든지 네. 그런 곳에 이제 부드러운 클렌징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화장품 연구소에서 네.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화장품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할 때 당시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천연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고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딱딱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불리우는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 계면활성제의 물질 성분 자체가 이제 천연에서 온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자연에서 얻어진 물질로 만든 뭐 달걀 노른자의 난황 레시틴이나 콩의 대두 레시틴, 식물의 사포닌 같은 이런 물질 자체가 이제 자연이나 동물이나 뭐 식물에서부터 온 물질로부터 왔다고 해서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하고요. 이것과는 반대로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계면활성제인 경우에는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죠. 근데 네. 사실은 뭐 합성 계면활성제가 뭐 세정력도 우수하고 하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를 이제 사용한 제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이 천연을 딱 붙여가지고 광고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천연 계면 활성제가 합성 계면 활성제보다는 더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천연 계면활성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때 달걀이나 뭐 콩 추출물에서 하는 레시틴유나 아니면 식물에서 온 뭐 사포닌과 같이 주로 동식물을 기원으로 한 이런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천연 계면활성제가 합성 계면활성제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용된 원료나 그 성분이 어디서 이제 기원을 했는지에 따라서 주로 이제 천연 계면활성제 아니면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면은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이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성분들 중에 저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아마 인터넷에서 거죠. 들어보신 게 SLS 아니면 SLES.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SLS나 SLES 같은 거 이제 풀네임으로 말씀드리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게 화학 명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바람성하고 이게 계면활성제인데 바람성하고 연관을 지어서 인터넷에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거는 바람성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2018년도에 이
합성 계면활성제인 SLS나 SLES의 위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위해 평가 결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수준에서 이런 SLS나 SLES를 사용할 때는 인체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안전하다라고 했고요. 국제적 수준하고도 동등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연구를 했을 때 거의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안전성을 믿고 소비자들은 이거를 활용을 해도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할 때 좀 이것 정도는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건 전체적인 화장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항상 이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피부 특성이나 또 알러지가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화장품을 사용하시다가 어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거나 트러블이 있을 때는 사용을 중단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와 화장 스타일에 맞는 세안제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또 세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장품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이 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조금 더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면활성제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도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